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이네요. 어떻게 좀 쉬었나 모르겠습니다. 새벽 시간 열심히 달리고 오전에 좀 쉬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고 즐거움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그 삼성과 그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2차전지 섹터, 그 현대차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하고 뭐 수조원 계약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증권사들이 그 현대자동차 그룹 운송 계열사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그런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그 운송 단가라고 하나요? 그 운송 단가 인상이 현재 돋보인 신규 그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증권에서는 그 현대글로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그 3,800원에서 16만 4천원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조정하고 있고, 대신증권은 13만 3,800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25년에서 29년 현대차랑 기아가 생산한 그 수출용 완성차를 해상으로 운송을 하고 각각 3조 그 3,400억, 3조 3천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작년 12월 30일 날 체결한 게 목표 주가의 상향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 그 해상 운송 수요에서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기존의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았지만은 그 운송 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챙겼다. 뭐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 NH투자증권에 따르니까 현대글로비스하고 그 현대차, 기아가 체결한 2022년에서 24년의 운송 계약의 경우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기아차의 국내 생산 물량 60%를 담당하는 데 따른 그 대가가 1조 9,600억 원이었습니다. 1조 9,600억 원. 그래서 이번 계약은 5년간의 수송 계약으로 인해서 국내 생산 물량의 50%만 담당하지만은 그 운임 인상이 이제 반영이 돼요. 반영이 돼가지고 계약 규모는 6조 한 7천억 정도로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연간 평균으로 보니까 약 1조 한 34억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 계약과 비교를 해보니까 연평균 계약금이 약 87%나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 지난 계약과 이번 계약 모두 현대차랑 기아 물량 100%를 수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연간 계약 규모를 이같이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계약이 기대보다 훨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는 현대차, 기아의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계열사의 의존도를 낮춘 대신에 중국의 완성차 등 그 비계열 고수익 물량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완성차를 신규 고객으로 영입을 하면서 비계열 매출액도 증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 개선. 그 완성차의 해상 운송 업황도 이제 호황이라는 또 분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 규모가 현재 98척에서 5년 안에 130척 이상으로 급증하는 그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글로벌 주문자 위탁 생산, 그 자동차 운반선 수주 급증 모멘텀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특성상 완성차 그룹의 순환 출자고리 해소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현대글로비스의 그 순환 출자고리 해소 역할로 인해서 어닝 모멘텀 발생 구간에서는 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예, 우리가 공수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집행에 나섰죠. 그런 상황에서 증시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출렁거리더라. 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가 또 3일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소속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이 돼가지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 9시, 한 10시 정도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로 분류된 경남스틸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2.1% 올라서 5,930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선제 13.4%, 3일이 8.4%, 보강산업 7.8%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그 테마 주자 안랩은 1.7%, 써니전자 5% 정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이 7.8%, 진양화학이 7.3%, 진양폴리 4.68%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유승민 전 국힘 의원이 테마주로 꼽히는 대신정보통신 4.4%, 3일기공공사 2.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테마주 삼보산업 3.17%. 하여튼 요즘은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뛰는 것 같아요. 다만 전일 급등했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테마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다 보니까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하네요.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동원금속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첫 영업일이었던 지난 2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다. CS 24.3%, 형지엘리트 21.1%, 코이즈 20.3%, 수산 INT 11.3%. 하여튼 많아요. 보면은 이분은 이스타코, 오리엔트 바이오, 동부건설, 우선주 많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해야 하고, 정치 테마주의 경우 대부분 본업 경쟁력이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았죠. 실제 정치인과의 관계가 기업의 본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정치적 이벤트가 소멸된 이후 정치 테마주 주가는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냥 섣불리 투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십시오.